자,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1교시는 거시적 경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시장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시황 분석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도와드릴 텐데 거기에 더해서 이슈 분석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번 한 주간의 장 분석을 먼저 해볼 텐데요. 자, 오늘 결국에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2170선에 좀 안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루하루가 좀 다르게 흘러갔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한 주는 또 만기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번 한 주간의 시장 분석을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봉주 선생님 먼저 이번 한 주간의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이번 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월 저점을 기록했고 또 고점을 기록한 그런 상황이었죠. 3월 저점 같은 경우에는 2125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2181선을 기록하면서 3월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었죠. 3월 14일 목요일에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2019년 최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약간 괴리감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이 고점이었었죠. 당시에 2141까지 갔었는데 2241이었었죠. 어쨌든 코스피와는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역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제약업종의 강세가 뒤늦게 나온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역시 코스피에 비해서는 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한 이런 흐름, 역시 코스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코스닥은 결국 코스피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과연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 최저점을 최근에 3월 저점을 찍었었죠. 2125선을 기록하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흐름이 추세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알고 있다면 상당히 편하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추세적으로 흐름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이 중요한데요.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변할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이었었죠. 2600을 돌파한 이후에 그리고 1984까지 기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반등하는 동안에는 변화가 있었죠. 자, 지수가 하락할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났었고요.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수를 분석해보면은 역시 전기전자 업종,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굉장히 쏠린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코스피 지수를 상승시켰던 그런 흐름입니다. 과연 이런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강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나 기관의 엄청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다른 업종들,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있는 화학이라든지 철강금속, 그리고 운송장비,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금융업종, 이런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순환매되면서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강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의 단독 상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수급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매수하던 흐름이 멈췄고요. 매도하는 흐름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급,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지수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왔던 강한 반등은 역시 단기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상태로는 2월 25일이었었죠. 당시의 반등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에 어떤 시장에 변화를 줄 만한 엄청난 그런 흐름의 변화가 있다면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기존에 지수가 상승할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어떤 수급의 변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의 변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의 변화를 항상 신경을 쓰자, 그런 부분을 관찰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상했던 대로 다시 지수가 꺾이는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만기주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역시 선물이나 옵션 이런 쪽에 영향을 받아서
만기주다운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위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오늘 장은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근거는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강하게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웬만하면은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했지만 결국 지수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시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세로 나오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하고의 연동성이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자,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 그동안 엄청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중국은 거의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상승하고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역시 추세적으로 가기는 버겁다. 물론 해외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면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증시보다는 훨씬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할 때는 훨씬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자, 저점이 2125선이죠. 그리고 고점이 2181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자,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반등하는 듯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긴 추세로 보면은 역시 여전히 하락 추세라는 것이죠. 고점 이후에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그어 보면은요. 자, 이 정도가 중간 정도가 되겠죠. 2300선 정도가 중간이 되는데요. 자, 보통 지수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더라도 눌림목이라든지 조정을 받을 때 절반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절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절반을 돌파해서 상승하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되면서 추세가 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추세가 변환될 그런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근거로는 역시 전기전자 업종,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업종 아닙니까? 고점을 기록하고 꺾이는 흐름이죠. 삼성전자의 흐름이 전기전자의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꺾이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겠죠.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멈췄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던 흐름이 자, 2월 들어서 멈추는 흐름입니다. 2월 8일부터 이후에 변화가 생기더니 최근에는 거의 매도하는 흐름으로 돌아섰어요. 이런 흐름 그리고 뭐 선물에서도 큰 어떤 그 매수에 대한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는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흐름이 변한 게 12월 21일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의 매수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했었고 지수가 상승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수급 자체가 다시 변하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는 역시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를 하지를 못했죠. 이게 보잉사 때문에 나오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다우존스는 30개 종목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종목이 크게 꺾이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크게 가거나 크게 꺾이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고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으로도 고점을 돌파했죠. 어쨌든 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3월 자, 초까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흐름을 보실까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월 말 이후에 크게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
해외 증시와 연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네요. 죄송합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말 이후에 어떤 그 고점을 크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꺾이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연동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가 꺾였을 때는 더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그런 그 호재가 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인 흐름이 바뀌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런 그 요인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월의 고점이었었죠. 코스피의 2241선 이 고점이 반등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이 고점도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크게 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들의 그런 영향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하게 반등이 더 지속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오늘 이렇게 뭐 엇갈린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어떻게 그 기준을 정했을 때 뭐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크게 반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고요. 뭐 정상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강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죠. 이번 주는 만기주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기주라서 사실 흐름을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외 증시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등락이 계속 반복되는 흐름을 보였었고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위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하루 만에 선물에서 10,000계약 이상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지수가 조금 더 갈 수도 있겠고 더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더 가기는 좀 버거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적인 흐름은 전혀 지금 변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코스피 고점이었었죠. 그 반등 고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반등을 하거나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코스닥이 결국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를 매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100선 위에서만 움직여도 코스닥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개별주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이미 꺾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같은 흐름은 오늘 같은 흐름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꺾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흐름이 조금만 더 이어져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테마주들이라든지 개별주 이런 것들은 최소한 2100선 위에서 유지만 돼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2100선이 무너졌다 그랬을 때는 코스닥 지수도 따라서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은 제한적이지만 흐름을 보고 좀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위는 좀 버겁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일단 북미 협상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좀 추가로 들려왔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빠뜨렸었는데요. 네. 예, 그 북미 협상에 대해서 이제 그 북한 쪽에서 좀 안 좋은 그런 그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시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 역시 코스피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증시라든지 수급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안보 관련한 그런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부터 수급적인 변화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나 이런 것들이 역시
그런 것들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북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한국의 어떤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